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제3차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아주 당당하게, 의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그런 대목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느끼는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큰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출석한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 이런 말,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의 말이 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적인 2025년 1월 15일 대통령이 긴급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한남동 관저를 떠난 뒤에 이제 공개가 된 대통령이 직접 육필 원고로 쓴 44장짜리 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었느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그때는 불과 엿새 전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부터 치면 불과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체포되던 날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이것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는 것 못지않은 국가 비상사태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말씀은 그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톤다운이 됐다.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말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한 겁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다. 나도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이 다 드러났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이 됐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에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심리적으로 좀 흥분 상태에 있고 말이 좀 과격해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말의 톤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뭐 시민 운동을 했던 그 누구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 뭐 신문 내다 광고 내는 사람, 또는 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 뭐 그분들의 의견도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말하고 현직 대통령이 하는 말은 정치적 무게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그 말했던 엄청난 가짜 투표용지,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 적대적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제는 3차 변론 기일이었고 이제 4차, 5차, 6차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거나 아무튼 뭐 변호인을 통해서건 이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제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그 대통령의 변호인들조차 구체적인 또는 구체적인 증거, 설명 없이 시중에 떠도는 그런 루머를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주장을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국회 측 대리인들은 비상계엄 집행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들은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다, 초갑이다. 그리고 선거 공정성에 의문이 있어서 팩트 확인 차원으로 확인해 보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는 없었다. 포고령이 발표되긴 했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죠.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다 알죠. 눈에 다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윤 대통령이 일어나서 할까요? 그러자 문영배 권한대행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자 윤 대통령이 이 마이크 때문에 이 마이크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서면 이제 마이크가 일어서면 그만큼 따라 올라오지가 못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앉아서 하겠다. 그렇게 앉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헌재에 출석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커다란 그 의혹 제기와 그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비상입법기구 없다. 국회의원 막으려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본 적이 없다.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 이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렇자 대통령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요청으로 제시된 국회와 선관위 이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이제 헌재가 재생을 했는데요. 영상을 모두 다 봤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여기 청사라는 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말합니다.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국회 측에서 하는데 계엄 때 제가 군을 투입해서 방해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다. 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정치인 체포, 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 의사가 없었다. 집행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에서 앞으로 또 이제 출석을 하겠지만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서 그 하면 결정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 장렬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장관들이나 아랫사람들, 참모들에게 또는 현역 그 군인들에게 책임의 일부 중의 일부라도 전가하는 듯한 또는 그 헌법재판관들의 선처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헌재의 선처를 구걸할 그런 대통령이기를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좀 더 의연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가령 그 계엄을 선포했으면 계엄을 선포하기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왜 그것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했으며 왜 그 당시를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지경이라고 했던 개헌법 제2조 2항에 해당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다른 사람은 넘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부정선거에 관한 그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놓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